여의도 정치의 젊은 피가 떴다. 김남국, 이준석 김남국의 정치 사이다. 매주 월요일 두 분 모시고 전국의 뜨거운 현안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오늘의 김남국입니다. 미래통합당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이게 익숙해지려면 조금 걸립니다. 예,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릉 개발에 반대합니다. 이준석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좀 정치 사이다 이 제목이 그렇잖아요. 좀 시원시원한 얘기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다루는 주제는 좀 답답한 주제들입니다. 대부분. 지난주에 김남국 의원 나온 것 때문에 제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왜요? 예? 현근택 변호사 나와가지고 네. 예? 저랑 원래 친분 있고 친한데 변호사인 거 모르고 갑자기 막 미군 조항 들이대고 이래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이게 좀 불리한 게 네. 저는 무슨 이야기만 하면 이제 약간 좀 보수 언론에서는 비틀어서 쓰고 네. 좀 현역이잖아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무슨 말을 해도 옹호를 해주니까 그런가요? 예, 좀 조심스럽고요. 저렇게 네. 피해의식이 있을 거예요. 집권당인데. 자, 유튜브 라이브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질문해드리거나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콩 이용하셔도 좋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얘기 좀 해야겠죠. 오늘 대정부 질문인데 이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주말 사이에 추미애 장관이 사과라고 하나요?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건 야당 얘기부터 들어야겠네. 그 입장 표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요즘 이제 막 긴 글 올라오면 젊은 세대가 인터넷에서 하는 게 뭐냐면 세 줄 요약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세 줄로 이제 1, 2, 3으로 적었어요. 추미애 장관이. 예. 그래서 하나씩 확인해 보면은 네. 1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여튼 뭔가 시끄러워서 미안하다. 2. 네. 검찰 알아서 해라. 검찰 수사 알아서 해라. 세 번째, 난 잘못한 거 없다. 네. 이거 그냥 세 가지거든요. 보면은 아무쪼록 시끄러워서 미안하다. 검찰 잘해라. 난 미안한 거 없다. 우리 아들은 정당하게 이렇게 했다. 이런 그 세 가지 요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과라고 보긴 어렵고 유감 표명 정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글쎄요. 이 시점에서 이 정도 해가지고 국민들의 어쨌든 그 의구심이나 아니면 불만이 해소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족하다? 예. 네. 김남국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점을 좀 설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지금 고발되어서 수사 중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어떤 한마디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일체 보고받지 않고 조심스럽게 국무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취지를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국민 여러분들께 좀 송구하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19로 정말 경제가 정말 어렵고 많은 분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야 간에 이제 정치 공세 공방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좀 여러 가지 불편함을 드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함을 좀 표시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해서 이 문제가 사실은 특별한 문제가 없거든요. 네. 만약에 정말 황제 복무다, 특혜 복무다라고 하려면 규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병가 진단서를 가지고 병가를 썼고 그다음에 나갔던 여러 가지 휴가 일수나 이런 것들이 일반 그냥 일반 병사들이 쓸 수 있는 병가를 쓴 것에 불과하기 네.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취지를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모든 국민들이 이제 그 진단서의 유무 이런 것보다도 그리고 제출 시점이라든지 연장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이용했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라 보고 있는데 여당 측에서는 계속 수술을 받은 건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해명이 이제 먹히지 않는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추미애 장관이 그럼 지금까지 방금 전에 김남국 의원이 묘사하기로는 굉장히 자기 아들의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말을 아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도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말을 아낀다는 거는 예. 저 자세로 지금 부적절하니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보통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 되게 예. 조심스러운 사람이구나. 근데 보통 얘기하면 뭐가 나왔냐면은 소설 쓰고 앉아있네. 이게 무슨 저자세고 이게 무슨 말을 꺼리는 모습입니까? 적극적으로 무시하는 모습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봐온 게 있는데 너무 민주당 쪽에서 결사옹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야당에서 계속 집요하게 이제 계속 아들을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또
좀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야당에서 집요하게 계속된 어떤 끊임없는 답변할 수 있는 게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보고받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계속 끊임없이 정치 공세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말이 나왔다는 아니, 생각이 옛날에 들고요. 결국에는 이 문제는 사실은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육군에서 육군 밴드가 운영이 되고 각 부대별로 어머니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진이 올라오면 어머니들이 부대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 모자 안 쓰면 왜 모자가 안 썼냐, 얼굴이 뭐가 있으면 왜 밴드를 붙였냐,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거든요. 청원휴가 필요하면 어머니가 직접 전화해서 부대장과 대대장들에게 전화해가지고 그게 청원휴가 보내달라고 이런 것들을 다 요청을 선진화된 하는데 군대의 모습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데 이런 가능한 부대의 모습을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전화로 왜 그걸 연장했냐라고 하면서 계속 정치 공세를 그러니까 폈기 때문에 이게 저는 문제였다고 그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좋다고 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한데 결국에는 이런 어떤 야당의 어떤 정치 공세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준석 의원. 부모가 밴드 카페에서 중대장 닥달하고 뭐 이것저것 우리 아들 뭐 사진 보내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언론에 이런 게 보도될 때는요, 부정적인 병역 문화의 모습으로 보도가 돼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가능한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헬리콥터 맘이다, 헬리콥터 수준도 아니죠, 이건 뭐 폭격기 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최 장관한테도 좋을 게 없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과거에 그러면 제가 또 비교를 하게 되는데, 뭐 그 답변 태도에 대해서 제가 말했던 게, 만약에 우병우 수석 아들 건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병우 수석이 나가가지고 국회에서 소설 쓰고 앉았네 그랬으면은 아마 민주당 거의 뭐 난리 나고 매일매일 난리 쳤을 겁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소설 쓰고 앉아있네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율배반이죠. 우병우 수석이면 참을 수 있어요? 이제 그 이준석 최고위원님이 달라진 병역 문화를 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뭐 단톡방에서 어머니들이 그렇게 부대에 전화하고 연락하는 것이 부적절한 모습으로 그렇게 언론에 비춰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국방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지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어머니들도 자유롭게 그렇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대에서 가장 만족시키고 가장 걱정을 덜어드려야 될 것이 가족이고 부모님이고 어머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아주 사소한 것들도 부대장이 직접 어머니와 연락하고, 그리고 연락한 것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꿈꾸는 최종적인 군대의 모습이 휴가 신청을 본인이 못하고 부모가 하는 게 긍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아니요, 이것도 지금 그 이준석 최고위원이 그렇게 꼬투리 잡아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모사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충분하게 연락하고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휴가 신청은 부모가 해라. 실제 이 휴가 신청과 관련되어서도 당사자가 21일 날 이메일을 보낸 기록도 있고 연통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부대 지원 장교와 직접 연락을 하면서 당사자가 연락한 기록이 다 남아 알겠습니다. 있어요. 이게 지금 소설 쓴에 이건 약간 된 얘기고, 지금 시점에서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김남국 의원께서는 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한 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 없는 걸 키웠다, 야당과 언론이, 이런 식의 말씀이시잖아요. 이준석 의원께서 보시기엔 이번 사건의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 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예요? 자, 어쨌든 지금 있는 것들이 예. 조항상으로서 가능하냐 여부라는 예.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논점 몰고 가고 있는데, 예. 우선 일반적이냐, 특혜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예.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뭐 원래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공익제보자의 성격을 가진 인물이 나왔을 때 네.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가하는 린치나 아니면 뒷담적 이런 어떤 몰아가기를 봤을 때는 사실 황 의원의 최근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울 수준이거든요. 네. 예전에 보면 솔직히 뭐 윤지호 씨 이런 분들 가까이 다 사진 찍고 했던 분들 어느 당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사실 그때 그 내부 고발자에 해당하는 분들 다 지키자고 했던 분들이 지금은 이 당직 사병 같은 경우 아니면 대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범죄자를 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정권에서 앞으로 이제 정권 후반부로 가다 보면은 굉장히 내부 고발이나 제보가 많을 겁니다. 네.
그들에게 너희들 잘못 말하면은 아니면 너희들 우리가 불쾌할 만한 말을 하면은 이렇게까지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겠다는 어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희 의원이 했던 부분. 황희 예. 의원님께서 예. SNS에 이제 본인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네, 있고요. 당직 사병 이름 공개하고 뭐 범죄자로 이제 지칭한 부분. 네, 예. 이제 그 황희 의원님께서 말씀하고자 했던 내용은 이건 것 같아요. 미복귀와 관련되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본인이 잘못한 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당직 사병이 어떤 병사가 잘못 들어왔다. 그런데 지휘관이 야 이거 승인한 거니까 처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만 자기가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서 의혹을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나 휴가 관련된 승인권은 당직 사병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휘관이 정당하게 승인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no problem 문제가 없는 건데 본인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가지고 의혹을 만들어낸 것 아닌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휘관과 부대 지원 장교가 다 문제 없이 외압 없이 승인했다라고 하면 그걸로서 끝나야 되는데 자꾸만 이것을 야당과 언론이 없는 문제를 막 불법인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키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황 의원이 지적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마치 무슨 공모를 했다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표현을 한 것 자체는 좀 적절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황 의원이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고 또 뭐 외압이 있었다 아니 청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대령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은 언론의 정말 잘못된 오보 가짜 뉴스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처음에 추미애 장관의 뭐 남편과 뭐 90 먹은 노모 삼촌이 와가지고 네. 청탁을 해가지고 40분 동안 청탁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막 일장 훈계를 했다라고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실도 만난 사실도 없고 청탁한 사실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가라고 봤더니 그냥 정말 모든 부대 대원들의 어머니들이 그냥 부모님들이 온 상황에서 강당에 모아놓고 일반적인 그냥 교육을 한 것이 마치 청탁을 한 정황처럼 그렇게 보도가 됐던 거예요. 완전 가짜 뉴스인 거죠. 근데 이 사실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 바로잡아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가 너무 많았고 정말 잘못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정말 많은 의혹 제기가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 해당 대령 예, 같은 이준석 경우에 의원. 이제 예. 입장문을 보면은 결국엔 청탁에 대한 여러 가지 경로로 이게 있었던 것 자체는 맞다. 그런데 청탁 그 언론 보도 과정에서 예를 들어 그 교육을 대상 가족을 대가성을 해가지고 사적으로 한 것처럼 된 것은 잘못 보도된 거더라고 명확하게 정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청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좀 건너뛰는 얘기 같고 저는 여기 대해서 그래서 김남국 의원한테 한번 제안하고 싶은 것이 이건 저희 당의 공식 입장과 어느 정도 다 있는데 그럼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뭐 조사 형식으로 해서 국회 차원에서 해당 진술자들은 지금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증언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고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면은 이 사람들 증언대에 세워가지고 위증하면은 잡아가두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네. 그렇게 이준석 최고위원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단순하죠. 위증하면 잡아가둬야죠. 아니 누가 그렇게 쉽게 애들처럼 잡아가둔다 그렇게 됩니까? 그 정치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법적인 책임을 항상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렇게 말꼬리 잡아가지고 잡아가두면 되지 이렇게 아니,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국정조사하자는 쉬운 게 왜 문제가 말꼬리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예.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그 이철원 예비역 대령의 태도나 진술의 문제가 상당히 좀 크다고 봅니다. 만약에 잘못된 본인의 어떤 인터뷰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엄청나게 잘못된 보도였잖아요. 만약 자신의 인터뷰가 잘못 보도되면은 어떻게 앵커께서 뭐 기자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저 같았으면 한두 시간 내에 바로 그 기자한테 연락해가지고 이거 내가 이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보도하냐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철원 대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수십 시간 동안 보도가 된 대로 놔두고 오히려 추미애 장관 측에서 고소하겠다 가짜뉴스다 문제 제기하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이거 내가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하면서 발뺌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철원 재령의 여러 가지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뭐 청탁 전화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진술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진술에 어떻게 보면 진술이 일관돼야 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직접 경험한 진술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다 전언이에요. 내가 누구로부터
들었다. 내가 누구로부터 보고받았다. 누가 이렇게 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철원 어떤 그 지원 단장 예비역 대령이 이야기한 진술도 결국에는 따져보고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검증하자고 국회 차원에서 부르자고 하고 아까 이렇게 절차적으로 어렵다고 이제 김남국 의원 주장하는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 민주당이 증인 채택에 동의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동의만 해주면 되게 쉽죠. 뭐가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황희 의원 얘기 중에 정치적인 배후 세력이 있다라는 취지가 있어요. 그 부분은 수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배후라 함은 국민의힘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동의하십니까, 김남국 의원? 이제 그건 저한테 물어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 생각에 동의하시면 왜 갑자기 약해져요? 아니, 약해진 것이 아니라 네. 제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보수 언론은 또 그거를 막 악의적으로 증폭해가지고 어떤 한마디 제목으로 악의적으로 막 비틀어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예. 그것은 황희 의원에게 입장을 물어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제가 그러면은 보수 언론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하자면요. 황희 의원이 예. 본인이 이제 이 여러 제보자나 이런 것들이 단독범이 아닐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 저는 황희 의원도 단독범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나중에 제가 사과 한번 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어쨌든 황희 의원이 단독범이 아닐 것 같은 게 황희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제보자를 공격하고 이렇게 예. 명예훼손하는 그리고 또 공적 제보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신분 보호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 지키지 않는 것이 네. 본인 혼자가 결정한 일일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방송 자리에서나 이런 곳에서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나 여권 계열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메신저들을 공격하겠다라는 마음을 아예 먹고 나온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제가 제기하고 싶은 거는 황희 의원도 단독범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맞는 말이니까. 맞는 말이니까. 그 이 아무 문제 삼지도 않고. 이 얘기 한 네. 마디씩은 좀 듣고 넘어가죠. 이 마무리하죠. 그 통신비 2만 원 이번에 아마 그 추경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가장 그 눈에 보이는 쟁점일 것 같아요. 이 여당 얘기부터 들어보죠. 이거 좀 여론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나온 거 보면은 어떻게 좀 방침이나 김남국 의원 개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면 또 보수 언론이 엄청나게 제목 뽑아서 쓰겠죠. 뭘왜 우리를 그런? 저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요즘 피해의식이 많이 생겼죠. 피해의식이 아니라 예. 제가 언론의 생태를 이제 좀 이해를 했어요. 예. 예, 정치를 좀 몇 달 해보니까. 근데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이제 맞는 얘기하면 당정간에 이 통신비와 관련되어서는 신중하게 고민 끝에 이 정책을 만든 것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고민스럽게 내놓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정책에 대한 당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현재 상황에서 당이나 정부나 현재 이 정책을 당장 바꾸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지도부나 지금 예결위 박홍근 의원 예결위원장 이야기에 따르면 더 좋은 어떤 더 좋은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라든가 다른 국민들이 원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고민해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니다.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지금 제출된 어떤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 야당과 또 협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도 나올 수 있다. 이준석 의원 얘기 듣고 마무리하죠. 예. 저는 결국에는 이 소득의 어쨌든 이 소비 탄력성이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2만 원이 나한테 누가 와서 10,000원짜리 2장 주는 것도 아니고 내 계좌이체로 자동 이체되는 핸드폰료를 2만 원 깎인다고 해가지고 2만 원 벌었으니까 내가 지출을 늘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테니까 이건 소비 진작책으로서 의미도 없고요. 만약에 이게 그냥 소득 보전의 의미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이라면은 자영업자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 예? 어떤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어서 폐업을 한다든지 고용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온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게 좀 약 오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취지대로 선별 지급을 통해 가지고 폐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고용을 줄이지 않도록 하는 곳에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아이디어 내라 그러지 말고 그쪽으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듣죠. 고맙습니다. 네. 정치사이다 이준석 미래통합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전 최고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두 번이나 틀렸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